자, 커피 한 잔 챙기고 시장 상황, 시장 이야기 출발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전부 다 큐를 부탁해요. 아, 신기둥이 두 번째예요. 두 번까지는 오늘 박수 쳐드려야지. 예.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자,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핫 이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핫 이슈가 뭔가요? 정책 사업. 좋습니다. 아, 첫 번째 정책 사업. 주식이 핫 이슈다. 4대강 지수 신고가. 야, 돌고래님 이제 조금씩 달라지네. 요즘에 웬만한 종목보다는 지수가 더 세잖아요. 맞죠? 예. 이거 봐봐 이게. 예. 이거 보면 아주 확실하게 그냥 그려놨어요. 확실하게. 종합주가지수. 예. 매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만드냐? 새 정부의 변화와 기대감으로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조은수 선생님 어서와요. 조은수 선생님 요즘에 열공이야. 추세인데 어떤 추세? 역사적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죠? 대단하죠? 오늘도 신고가 났어요. 오늘도 신고가 났어.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여기에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여기에는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앞전에 리스크 하나 나왔는데 무슨 리스크 나왔죠? 탄핵도 리스크 맞지. 근데 여기서는 탄핵이 해결됐고, 탄핵 인용이 되면서 해소, 미사일, 사드, 북한 얘기 많이 나왔죠. 요즘에 근데 중국에 대한 사드 부분들은 조금 얘기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뭐가 갔냐면은 모두 투어나 여행주들, 그 다음에 저가 항공들, 요런 것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죠? 중국 사드에 대한 그 악재 부분이 조금씩은 거쳐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던데, 모두 투어도 각도가 상당히 세요. 즉 요즘에는 시장이 이끌어가는 부분이니까 종목들이 바닥에서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추세가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1번, 무너진다 2번. 이거는 무너진다. 잘 안 무너져. 맞죠? 여기서도 지수가 쫙 하다가 힘을 지금 소진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역사의 신고를 내면서 잘 하더라. 결국은 요를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여기에 있는 이 추세는 끊었죠. 이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이상은 악재 부분에서의 매수의 과정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전의 타이밍에는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진짜로 전쟁 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칼빈소에 대한 출현 이런 것들이 사실상 투자자를 많이 압박을 시켰죠.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까지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볼까요? 여기까지 딱 땡겨놓으면은 투자할 만 안 난다 진짜. 종목 다 들어오네 진짜. 조금 드러났다고 그냥 샥 뺐다가 결국은 여기 앞에서 갭을 드러놓는 것들은 뒤에서 다 커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매일 손절하고
짧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멍하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예.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그냥. 그런 분들 오늘 많이 오셨을 거예요. 아주. 솔직히 나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 7번. 나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아, 이 썩을 계속 그냥 연불로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길동님 어서와요. 시니님은 그래? 빅토리아님도? 필명은 살만 난다는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떡이야. 그러면 살만 안 나지. 예? 아우 죽을 맛인데? 예. 죽을 맛 난다. 아, 빅토리아님 살아있어요? 오케이. 예. 암튼 한수가 그 얘기했죠. 앞전에부터 우리가 시장 부분을 계속 하면서 시장이 대외적인 뉴스로 시장을 눌러서 종목들이 주가가 빠진다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서 시장 요인들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한다고 했죠? 뭐 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쉬운 거지. 매수인데 어떤 매수? 매수인데 어떤 매수? C 뿌리기. 분할로. 분할 매수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리스크라는 것은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돼요. 그렇다면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북한 리스크가 얘기 나왔는데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진 않았죠. 옆에서 다지는 시간들이 며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씨 뿌려도 충분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 간 거 봐요. 오늘은 누가 많이 샀어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연기금, 즉 장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연기금 쪽에서 많이 샀어. 행복한 부장님 어서 오시고.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성장성을 보는 그러한 장기성 갖고 있는 투자의 주체가 간다면 쉽게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랜 구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도 요 근래에는 많이 매수했어요. 근 6개월 만에 약 10조 가량 매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크게 자금의 이탈이 안 나오고 기관 투자들도 같이 합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 얘도 이번에 역할 잘했죠. 이런 역할, 시가총액 상위분들 역할들이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돼야 되는데 좀 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계속 돈이 유입이 되니까 코스닥은 조금 찬밥 신세죠. 그렇다면은 너무 많은 소형주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바닥이나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탁 집어내지 못한다면 분할 매수를 잘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터별로 강한 종목들, 대표 주자들은 조금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 섹터가 단기간에 좀 안 가더라도 여기에 뒤에 있는 섹터가 뒷받침이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나 계좌에 대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부분이 돼야 되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수익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계좌의 균형이 되어 있어야 좀 더 잘 가는 종목들이 밑에 좀 못 가는 종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이 돼요. 그게 균형 부분입니다.
밸런스 부분들. 그래서 계좌의 밸런스, 시장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이번 장에는 그래도 이 추세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너무 작은 기업들만 담아놓으면 이번 장에는 지금 대형주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외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좀 되는 부분이고, 요즘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와서 빠른 인사와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질렀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년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새로운 정부와 함께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좀 중요해야 될 것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신용 규모가 늘어난다면 그 종목은 잠시 좀 피하시고, 오히려 지수가 출발하면서 바닥에서 끌고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 장의 첫 번째 출발 과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한 부분만, 지금까지는 가장 강했던 부분 업종이 사실 IT 부분이었어요. 맞죠? 전기전자 부분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끌고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추세를 만들어 가는 종목들은 요 근래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잘 유지해서 가더라. 근데 이게 언제 일에 나왔냐면은 사실상 리먼 사태 때 정말 조정 많이 받고요. 엄청나게 조정 많이 받고 올라오는 그 힘들이 사실상 많이 좀 강했거든요. 그죠? 그때도 시장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더라. 물론 누를 때는 많이 누릅니다. 누를 때는 많이 눌러요. 그렇지만 이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 이번 장도 그런 것 같아. 이번 장도 오랜 기간 동안 조정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악재란 악재는 거의 최악이죠. 작년 상황에는 우리 부분이 좀 탄핵 부분도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하고 같이 섞이면서 미국 금리 인상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모든 악재는 여기다 다 쏟았어요 그냥. 근데 부러지지 않고 갔다는 것은 진짜 외국인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다 보고 기업들을 사나갔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시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쟤네들은 금융의 역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확실히 제대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 투자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돈이 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 같아요. 돈이 될 때까지 보유하는 것 같아요. 이걸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쟤네들이 뭐 바로 시장이 바뀔지 알았겠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한국이라는 시장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그들은 이 싸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이상이야. 왜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던 자금들 여기서 단기간에 10조 원나 땡겨버렸을까? 아무튼 대단하죠. 기업에 보는 눈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가치도 빨리 인정하고요. 그리고 추세가 나오면 그래, 요번 추세대로 따라간다. 추세 추종에 대한 것들을 얘네들은 많이 얘기 나옵니다.
이제 코스닥도 좀 있으면 이제 올라오겠죠. 물론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하면서 겸하면서 갈 겁니다. 요 근래의 업종들은 시장에서 뭐 소형주도 잘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요. 급등 역할 나오는 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큰 종목들도 같이 가면서 대형사하고 소형사들에 대한 랠리,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잘 가는 종목 있나요? 락국님, 천상유아님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나 요거 잘 나가요 하는 거 있어요? 금융주들, 금융주 가볼까? 금융주 어떤 거? 금융주 어떤 게? 예. 여기서 말해요. 금융주들 일단은 금융주 중에서 요즘에는 보험주 잘하더라. 보험주. 보험주 요즘에 가볍게 가는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종금증권도 잘하긴 잘하는데 메리츠 화재도 잘해요. 여기서 딱 봐도 이번 장에는 여기에서 좀 힌트가 얻을 수 있어요. 이번 장에 이걸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거는 뭘 의미할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빅트론이 F? 박스 돌파주 상승파. 아 우리 VIP 가족만 얘기해. 아, 다른 분님은 다른 우리 가족분들은 어째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해요? 맞추시면 플러스 7점 갑니다. 이 점수가 나가야 돼. 이 점수가 나가고 선물이 나가야 돼. 선물이. 오늘 선물을 보여드릴까? 한수가 4월달에 힐링을 다녀왔어. 힐링 캠프를 다녀왔지. 진짜 오래간만에 제주 갔다 온 것 같아. 제주도에서 요거 천혜향. 천혜향 아주 맛있더라고요. 맞추시면 요거 댁으로 천혜향 사진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혜향 사진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드리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보시면 됩니다. 주소 없어도 괜찮아요. 알아서 갈 거예요. 사진은 그냥 전송 엄청 빨라요. 그냥 한 2초면 될 거예요. 2초. 웃으세요. 주식을 하면서 안 웃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렇다고 장 떨어진다고 막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이 장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장이 괜찮아요. 지금까지 억울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돈을 많이 뺏겼던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 시장도 준다고 하잖아요. 이번 장의 여기 힌트는 뭐냐면 진짜 오래동안 박스 구간을 다졌던 이 탈피 과정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됐던 업종 부분들을 하나씩 뚫어내기에는 뭔가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건 없거든요. 바뀌고 있다는 거야. 요 근래 금융주들 얘기 많이 했죠.
한수가 금융주들 최소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거의 3월 달부터 얘기했잖아. 맞나요? 기억나시면 1번. 3월 달, 4월 달. 4월 달 해도 여기에요, 여기. 각도가 처음에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한 첫 진입이 나오는 종목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시장이 뒤에서 받침이 안 된다면 두려워해야지. 매번 그냥 올라갔다 죽이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은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좀 받쳐준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개인들의 매수는 한계치가 있어요. 단발성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최소한의 몇 년? 최소한의 몇 년? 최소한 기본 3년은 봐야 돼요. 그들은 맨날 그렇게 투자했어요. 근데 사실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3년 보유했을 때는 손실날 확률이 많이 적습니다. 손실날 확률이 많이 적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손실날 확률이 바닥에서 투자됐다면 손실날 확률이 적다.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수 올라가도 뒤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놈들을 위로 올라가는 놈들이 커버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르츠화재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종목 제가 얘기했죠. 작은 것들은 무방에서 얘기하면 다 매달려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그죠? 삼성생명 이것도 요즘에 잘하잖아요. 이거 삼성생명 그래요. 이거 보유 되신 분들 1번 눌러봐요. 물론 작은 것도 롯데, 손해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각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냥은 안 죽겠어요. 이거 보니까 그냥 안 주고. 삼성생명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한번 출발되면 오랜 기간 동안 간다고. 근데 개인 투자는 무서워서 비싸서 못 사. 삼성전자 개인들 못 사.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아주 그냥 미친놈처럼 가는 거지 그냥. 우리 VIP 가족분들은 이거는 언제부터? 이거는 1년 전부터 우리가 삼성생명은 장기 계좌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대시오? 방장님, 관성님, 다른 금강송님 매달 적금식으로 계속 모아. 그냥 요 기간까지만 모아도 좋아요. 즉 출발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가버렸어. 그래. 그런 거 있었죠. 이게 모았는데 사실상 주가가 빠져버렸어. 근데 10만원을 더 깨버린 거야. 10만원 깨면 더 좋지. 어차피 다음 달에는 10만원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10만원 이상 주고 살 적금을 가부를 땡겨서 조금 모은다면은 10만원 미만만 해서 2주를 더 사버려라. 그냥 다음 달에 사지 말고 이번 달 가부를 해서 땡겨서 사라 했던 부분이 그게 이제 방장님이 잘 이제 이행했던 부분이고. 가부를 했어요? 그래요. 10만원 깨지면 무조건 사라.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강합니다. 은행도 강하고, 그다음 증권주, NH투자증권. 우리는 본주보다는 우선주. 오늘 또 심어가 계속 갑니다. 배당도 받고, 올해 배당은 못 받았지. 올해 나갔으니까. 이제 올해 말까지 가면 배당 받을 수 있겠죠. 가격적인 측면이 최소한의 우리가 요 라인까지 샀으니까 7,400원이죠. 7,400원 미만에서만 샀어요. 더 가는 거는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번 장에는 시장과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추세를 한번 만들면 거의 다 상승세가 진행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세.
하나의 박스가 돌파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느낌 있으시면 7번. 그래서 이번 장에 새 정부의 변화가 신고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얘는 벌써 이미 돌파되었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이 저점과 저점을 추세를 만드는 것들은 큰 이탈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근데 초보분들은 그럴 거예요. 추세가 살았다고 해서 조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살았다 해서 조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런데 잘못 들어가면 여기까지 밀려 들어와요. 이것도 마이너스 한 15%씩 돼. 10%씩 넘게.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주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 그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도 뭐 못 간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 코스닥이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세게 가는 종목인 이 JYP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너무나 억울하게 많이 조정했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다지면서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면서 간다면 사실상 이 저점을 높인다는 게 무슨 의미를 둘까요? 저점을 높인다는 게 무슨 의미 둘까? JYP니까 춤추는 의미를 둘까요? 추세를 만든다. 그렇지. 돈이 들어온다 그냥. 이천원님 돈이 들어오셨네요. 예. 아주 그냥 타이밍이 굿입니다. 예, 타이밍 굿이요. 주식시장은 다 필요 없어. 그냥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에 그냥 타이밍에 최고예요. 타이밍이. 돈이 들어와야지 저점을 높일 거 아니에요. 매수가 들어와야 매도보다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이 추세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딱 2천원님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센스 짱이죠? 공감되시면 7번. 그래서 돈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야 지수도 살고 지수로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돈을 들어오니까 그 기업들에 대한 힘이 커지고 종합주가지수를 이끄는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종목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JYP도 늦게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되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못 샀어요. 못 샀어요. 밑에 계신 분들만 먼저 오신 분들만 3월달 4월달 오신 분들만 좀 매수가 됐고 뒤에서는 매수가 안 됐어. 그렇죠?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또 키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사는 것이 수익을 깔고 가면 이 추세를 재밌게 탈 수 있어요. 근데 요 위에서 사면 이 추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의 투자자가 이런 데 많이 질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질러요. 특히나 요 근래에 들어와서 질문사항 보니까 종목 진단사항 보니까 요런 데서 많이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툭 빠져버리면 여기서 손절하기도 뭐하고 기다리기도 뭐하고 힘든 거죠. 바닥에 갔으면 바닥에서 눌리는 과정에서는 조정도 짧아요. 시장에 대해적인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폭이 얕아요. 근데 요 위에서는 어떻게? 위에서는 깊어져요. 물론 얘네들은 여기 왔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누를 때 눌리면 특히나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두려워요. 짜증나고 아유 주도주 담으러 왔는데 그냥 주도주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똥주 담았네. 아유 죽겠네. 또 딴 데 가야지. 딴 데 가면 또 거기서 또 물려가지고 또 죽는다? 그럼 그때 또 올라오는 게요. 경험 있다 1번. 거참 희한하죠? 아 진짜 지겨워 죽겠네. 팔고 다른 데 가야지.
다른 데 탁 가자마자 거기가 단기 고점이에요. 그리고 판 종목 반등 나와. 짜증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막 모니터 보면서 머리 뜯어요. 아 하면서 머리 뜯죠. 한수도 경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들 경험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즉 돈이 되는 경험이에요. 해봐야 다음에는 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집중하기 전에는 맨날 왔다 갔다 뭐 간대, 아유 이거 팔고 가야지, 뭐 간대, 뭐 팔고 가야지,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3년 동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번 게 뭐가 있나? 진득하니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돈은 못 벌었어. 미안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죠. 3년 동안 월간 계좌나 결과물 내놔봐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걸?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거예요. 아마 미치는 거지. 시간 투자에 대한 것들은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는데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른 타이밍에 투자를 하니까 매번 잦은 손실과 잦은 손절매를 자꾸 한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것들을 한수가 매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투자가 아니다. 진짜 투자라는 것은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외적인 뉴스 내에서 악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도와준다면 그런 데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그 과거의 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NH투자증권도 보면은 과거 형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리먼스 때 맞고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도 변하면서 배당까지 증가시켜준다는 거. 이렇게 되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죠. 그런 것들만 지금 현재 바닥에 포트 짜놓으면 시장에 뭐 비바람이 좀 분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목들이 바닥권을 탈피해서 빨리 나오고 있다. 근데 시장이 가는데 계좌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그 안에 나쁜 것들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17년도 1분기 실적 다 나왔죠.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거기서만 잘 골라도 각도는 나옵니다. 단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에 대한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여러 개 담았다면 이 중에서 괜찮은 놈들 좀 추려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 났던 부분들은 인정하고 좀 빚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수는 이거를 사실상 용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도 잘라 빚어내는 것도 하나의 용기예요. 그리고 결단력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는 이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잘라서 바꿔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1년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지 그냥 계속. 짜증난다고 이러면. 맞죠? 그래서 현금을 만드는 것도 뭐다? 두 글자 땡땡. 현금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럼 현금을 쓰는 것은 땡땡. 현금을 쓰는 것은 실력이다. 현금을 쓰는 것은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되겠죠. 전략이 좋아야지. 현금 쓸 때는 전략이 좋아야 돼.
그렇죠? 전략이 좋아야 돼. 분할로 갈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나 북한 얘기 나와도 한 방에 밀어넣을 것인가? 그럼 여기에서는 현금을 쓸 때는 용기도 필요해요. 결단력이죠. 현금을 만드는 거와 현금을 쓸 때는 결국은 결단입니다. 현금을 만들 때는, 자를 때는 기업에 대한 믿음을 깨버렸을 때, 현금을 쓸 때는 내가 가지고 싶은 기업들이나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현금을 쓰는 거죠. 근데 보통의 투자에 그래서 해요. 아이고 바닥 탈피했네. 아이고 5분봉 돌았어요. LH지자증권 우선주 5분봉 돌았네요. 예. 5분봉 돌고 난 다음에 매수했다가 좀 있으면 5분봉 깨지죠. 그러면 울어요. 누가 울어? 5분봉 토끼분들은 우는 거지. 오늘도 손절이네. 썩을 그냥 오늘 그냥 코스피 지수는 그냥 2300 뿅뿅 날아가는데 나는 오늘 손절이네.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어떻게? 요거 말고 빨간색 권투글로브 들고 있는 토끼가 있어요. 그 토끼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걔는 장초반에 나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오늘도 나는 손절했습니다. 아주 썩을입니다. 그냥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는 말하면 안 돼. 왠지 싸움 나요. 그래서 울어. 그래서 이번 장에는 다들 울지 마시고 시장하고 함께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는 이제 NH투자증권도 그렇고 유진투자증권도 사실상 우리 공개됐죠. 2,700원부터 계속 꾸준히 샀던 부분이니까 각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미신님까지 오셨네? 어서와요. 우리 VIP 가족분들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골치 아프죠. 그죠? 변화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바닥을 탈피하는 종목들, 아니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들,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적자만 계속 되는 놈인데 갑작스럽게 그냥 추세 변화가 나오면서 V자 틀어 올린 놈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갈 수 있어요. 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집들은 진짜 시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면 있어도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젊은 분들은 자신에 대한 것들을 빠른 인정을 좀 하는데, 이 인정이 안 되면 이 시장하고 자꾸 따로 가버려요. 이게 이럴 때 제일 짜증나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하고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한박 웃음들을 좀 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좌도 만들고 공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웃음 나와요. 근데 뒤로 가면 이게 삐죽이 되버리지. 그죠? 이빨도 2개 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버려요. 아유 짜증나 그냥. 맞죠? 그래서 아까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분들은 여기에 있을 것이며 왜 이런 패널을 들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을까를 매번 고심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차트도 보고 싶은 분들 열심히 오랫동안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트 기법을 많이 찾으러 다닐 겁니다. 한수도 솔직하게 많이 찾으러 다녔으니까 많이 봤고. 근데 지금 이제 한 10년 넘었죠. 딱 지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트 기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돈을 벌어줄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돈을 벌어줄 줄 알았어요. 혹시 차트 기법만 제대로 알면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1번 눌러봐요. 괜찮아요. 아니다 2번. 말은 다 2번이죠. 근데 다 기법 찾으러 다니잖아. 맞죠? 차트는 사실상 도구예요. 자기가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수는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저점 깰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저점 깼다고 이런 날은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날은 뭐 다 팔아야 돼. 뭐 저점도 깨고 시장에 악재도 있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종목들이 받쳐서 바닥 찍고 돌아버리거든요. V자로. 그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이 차트라는 도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활용할 것인가? 결국 그들이 그리는 그림을 내가 이해를 해야 가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최소한의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 1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안에 있는 악재나 호재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어요. 좀 더 길게는 3년. 그러니까 5년 정도 하면은 완전히 좀 더 한 사이클, 한 정부가 지나가는 사이클까지 5년 정도 해야 정부 정책주나 또는 대선 테마주들, 뭐 인맥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안랩이라는 종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랩에 관련해서 있었던 뭐 태오물산도 매번 최소 우리가 공식적으로 크게는 2번 했지만 3번 3모자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도 거의 100%씩 올라버려요. 여기는 100% 못 갔지만 여기서는 또 100%가 갔어. 잘만 맞춰도 300%씩 나와버려요. 그럼 됐죠 뭐. 1년도 안 했어요. 작년 이게 6월달부터 갔으니까 1년 다 되겠는지. 사실상 1년 안에 종목 대비 30%만 가도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 장도 마찬가지. 이번 장이야 근데 지금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6년 동안 눌렸기 때문에 30% 정도를 본다는 것은 조금 작을 수 있겠죠. 현 시점부터 최소한 2, 3년 보유해서 50%나 100%까지는 본다면 이번 장에 그렇게 떨 부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울고 있지만 조금씩 얼굴의 변화가 웃음으로 갈 수 있겠죠. 목표들 있나요? 있는 분들 전부 다 한번 9번 눌러보세요. 이 험난한 시장에 목표와 전략과 분석과 추세와 차트 이런 거 못 보면은 안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봐야 돼요. 그거 봐도 손실 나요. 기싸대기 맞고요. 그러면서 또 이겨나면서 갑니다. 근데 그런 기초적인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베이스가 안 되고 이 힘든 시장에 뛰어들면 미안하지만 맨날 고통일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시장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누누이 얘기지만 혼자 지나가기 쉽지 않다 그거. 상당히 외롭습니다. 오늘 여기 외로우신 분들 많이 왔네. 상당히 많이 외로울 거예요. 시장은 가는데 나는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야. 몸도 쑤시고 비도 오고 아유 무릎 아파 그냥 무릎 쑤시고 아주 그냥 무릎 그냥 입에 뱉네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번 장은 먼 길 떠나는 마음가짐이 좀 제대로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장은 소외된 곳에서 반란군이 나오고요. 오랜 시간 동안 돌파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번 장에
주루도주에 대한 역할들을 해 나갈 겁니다. 삼성생명도 무료 추진주. 보유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사진 멋지죠?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요거 맞추면 플러스 5점 한번 갑니다.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바로 맞추시네 그냥. 대둔산. 이게 금강다리죠? 구름다리인가? 아무튼 대둔산에 구름다리하고 금강다리하고, 국가대표님 일단 플러스 7점 받으시고,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진짜 여기 올라갈 때,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아니고 저는 여름에 올라갔어요. 여름에 올라갔는데, 요렇게 평평한 다리는 그래도 뭐 지나갈 수 있었는데, 요거 올라가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이거 무섭더라고. 근데 꼭 이거 올라가는 그 생각이 이 시장의 이 과정들이 진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쫙 뻗은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면서도 무섭다는 거. 아니 썩을 주식은 내려갈 때도 무섭던데 왜 올라갈 때도 무서운 거야? 어때, 비슷해요?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이 과정의 종합주가지수만큼 이 사다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번 장 어떻게 견딜 거예요? 정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케이블카도 있습니다. 정상들 자신 있나요? 자신 있으면 9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번 장에 아주 그냥 케이블카에 매달리든 밧줄에 매달리든 그냥 내가 갈게요. 내가 이번에는. 그런 분들 9번 눌러봐. 이번 전부 다. 9번 안 눌린 분들은 끝까지 못 간다. 요렇게 얘기해야지. 올라온다 봐요. 이제 쭉쭉 올라온다. 9번 올라온다. 9번 안 누르면 없어. 국물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고통보다는 사실상 이 재밌어야 돼요. 공부가 좀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보는 것도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숨은 1인치에 대한 과정들을 하나씩 찾아낼 때 되게 희열이고 재밌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막 3시, 4시, 뭐 지금도 거의 3시까지 봅니다. 그래야 다음날 좀 더 괜찮은 종목들을 먼저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새벽까지 봤는데 약간 피곤한 마음에 그 종목에 집중 못하고 날아갔을 때 받긴 봤는데 하고 날아간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얘기하죠. 한수가 요거 준비했어요 했는데 요거 날아가 버렸어 벌써 아침에. 그러면 다 같이 좀 아쉬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고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좋은 기회가 오는 기회가 있죠. 근데 그게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좌절하지 마세요. 결국 한 바퀴 돌아 또 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요것만 잘 잡아도 지금까지 시장에서 뺏겼던 것은 다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다들 노력하시고, 우리가 그림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험난하지만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다 험난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다들 힘들 내시고, 저번에 한라산도 봤죠?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 투자미래님 아까 많이 나오셨죠? 따님 계좌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계좌도
만들어가고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수익 구간들이 많이 증가하는 폭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시장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그 정도만 좀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는 안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당해왔잖아. 삼성전자 손절하신 분도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바닥에서 잘 샀는데 여기 갔다가 안 먹고 내려와서 아주 그냥 손절합니다. 손절이 어딨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더 많이 올라갔어? 아주 그냥 효녀네. 방장님이 자녀 계좌도 있고 어머니 계좌도 있대. 이번에 어머니 계좌가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어머니 쪽에 담아놨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병원비가 나왔대요. 이런 거는 박수 받을만 하죠? 맞나요? 박수를 언제 치는 게 이때 치는 거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픔들을 좀 더 깨끗이 씻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여기보다 이제 더 좋았으니까 지금 1월달에서 5월달까지 나오면은 이제 깜짝 놀라지. 요거는 4월달까지니까. 지난 카페에는 요거 5월달까지 있는 거 있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근데 계좌 하나 왔어. 요 근래에 뭐 계좌 왔는데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찍어서 주셨더라고. 찍어놓은 지 며칠 됐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온 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 방금 얘기한 게 유지주가 이거죠. 한 종목이 벌써 400만원 나버렸어. 밑에 있는 것들은 좀 가렸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현재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가족분들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가격적인 측면은 더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마이너스 났던 부분들을 위에 있는 종목들이 커버해야 안 해요. 한다 1번 안 한다 2번. 유진체증권 매입가 2,700원이네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수익률도 중요하죠. 다 여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꾸준하게 샀던 부분들. 여기서 샀는데 갔다가 다 내려왔어. 또 샀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 근래는 좀 늦게 담은 것들도 몇 개 있던데, 뭐 코이버도 앞에서 혜택 있고, 아까 얘기했던 NH증권. 그죠? 근데 요즘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7,300원인데 현재가는 지금 8,100원이죠. NH증권이 한 3,400원 더 올라갔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결국 우리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매수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뭐 수익률, 수익금 이 자체적 전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그럼 시장도 좀 좋아지고 변화되면은 더 바뀔 수는 있겠죠. 요 근래에 계좌 공개하신 분들 한번 박수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마서 얘기했던 이제 UIL 이거예요. UIL 현재가는 12,250원이네. 오늘 좀 더 올라갔던데. UIL 한번 볼까? 캡처는 여기저기서 떴는 거네요. 그렇죠? 요렇게 하고 거의 1,000원 돌로 올라갔네. 1,000원 돌. 아무튼 가치 있는 기업들은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오랜 시간에 다졌던 이 박스에 대한 것들을 돌파가 되면
그 과정을 오랫동안 키워가더라. 그렇게 하나씩 변화가 된다면 나의 투자에 대한 관점과 습관, 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다 꼭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큰 플랜에 있어서 맞춰가세요. 자주 바뀌는 플랜은 하시면 안 됩니다. 큰 플랜 안에서 자기의 색깔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장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 이 힘과 2009년은 리먼 사태 맞고 나오는 힘과 거의 유사하네요. 옆에서는 오랫동안 겪고 얘는 단숨에 죽였고요. 그렇죠? 진짜 누운 만큼 가리라. 주식 격언에 누운 만큼 가리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장의 종목들을 잘 선정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남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들 좋아하지 말고 좀 더 가치 부분들을, 추세 부분들을 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지사항 하나 있어요. 예, 공지사항. 그래서 오늘은 요번에는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계좌를 좀 더 월간 수익률, 아까 수익률 얘기 나오는데 월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종목보다는 사실상 월간 수익과 수익금이겠죠?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전략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할 테니까요. 공유하면서 종목 담고 공부도 합니다.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특별한